태풍 후 갇혀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고 바람에 나무가 뽑혀 도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무섭게 내리는 비는 흘러갈 곳이 없어 하수도가 영리합니다.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강화 유리도 속절없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벼락과 폭우, 강풍에 뽑힌 야자수는 도로에 뒹굴고 있지만 수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로 지은 창고는 폭파장치라도 한 듯 무너져 내립니다. 도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부러진 가로등이 밤새 날아다니다 주택을 덮치고 도로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태풍 산산이 일본을 덮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은 왜 한국으로 갈 태풍이 방향을 꺾어 모두 일본으로 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한국으로 가달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이번 달에만 태풍이 4번이나 왔지만 이번 10호 태풍 산산은 사상 최강 위력의 태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담당자는 이번 태풍에 대해 입사 이후 본 중 최강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효과를 썼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거리를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태풍이 채 상륙하기도 전에 부상자가 100명 이상 나왔고 113만 가구 225만여 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는 트럭이 날아가고 주택이 붕괴할 수 있는 강한 바람인데요. 규슈 지역은 이미 70m를 넘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졌던 가고시마시도 경험하지 못했던 폭풍과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된다는 일본 기상청의 경고에 따라 경계 레벨 4 피난 지시를 내렸고 지역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규슈에 상륙한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열도를 종단하듯 동북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태풍 이동 예상 경로를 보면 마치 일본 지도를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대도시들을 꼼꼼히 찍고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이번 태풍은 이동 속도가 자전거 속도와 비슷할 정도로 매우 느려 일본 열도 곳곳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영향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시에서는 돌풍으로 날아온 지붕이 다른 집 유리창을 깨거나 지붕을 훼손시켜 수천 건의 연쇄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시즈오카 등 6개 현에서 초중고교 총 262개 교가 휴교했으며 휴교학교는 일본 전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편도 멈췄습니다. 엄청나게 낸 비는 지하철역으로 모두 흘러들어갔고 전철과 신칸센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됐고 규슈 지역 항공편도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가 결항됐습니다. 일본 항공은 규슈 지역 외에도 도쿄 하네다 공항, 오사카 이타미 공항까지 모든 항공편을 결항했습니다. 산업계 피해도 엄청납니다.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가 국내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닛산 자동차와 혼다도 규슈에 있는 공장을 닫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멈추고 고립됐습니다. 해외 매체들도 전부 일본 태풍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일본은 정작 오염수 발생 원인인 해결료 잔해는 언제 어떻게 제거할지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턴 오염수를 담아뒀던 탱크들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태풍이 몰아치자 모두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일본 태풍 산산이 강수량 1m의 비를 내리면서 100만 명에게 대피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봇대가 쓰러지고 건물이 파괴되어 일본 규슈 지역이 모두 정전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태풍 산산이 일본 남부의 상륙이라는 기사에서 산사태와 홍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개인 정비를 단단히 하라는 경고 방송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대자연의 재앙 앞에 일본 정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무르라는 말만 무한 방송하고 있을 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해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남부 지역에 하루 동안 내린 비는 70cm를 넘었고 산간 지역의 대규모 산사태로 마을이 매몰되어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태풍이 며칠 동안 규슈 지역에 머무르다가 주말쯤 수도 도쿄를 포함한 중부지방을 휩쓸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미국 기상청 기상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태풍이 9월 7일까지도 도쿄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영국 BBC는 이번 폭풍이 섬을 덮치면서 큰 나무들이 뽑히고 집이 날아가 잔해가 공중으로 흩날리는 모습을 중계하며 특별 경고를 내렸음에도 수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DW도 일본 폭풍이 벽을 찍고 창문을 부숴 일본 남부가 초토화되었고 공항은 텅 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야자키시 지방기상대의 발표를 인용해 바람이 띠 모양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볼 때 토네이도가 나타났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토네이도가 도심 건물 외벽을 부숴 도로의 파편이 흩어진 모습도 확인됩니다.
프랑스 24 역시 강력한 태풍 산산 일본 남부의 상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접하는 것보다 현지의 불안과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도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 한국으로 여행 와서 다행이라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SNS 인증샷이 올라오는 가운데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된 한국의 소식이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국의 예우란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인들이 정체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행보네요. 외국인들이 이토록 감동한 이유는 최근 한국의 대대적인 후원 발표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에 연이어 충격적인 사건들이 보도되며 놀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부산의 한 마트에서 80대 참전용사가 식료품 훔치다 적발, 집에서 쫓겨날 위기, 빈병과 오래된 물건을 팔아온 참전용사, 쪽방의 컵라면 신세, 생활고 겪는 참전용사들,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바쳐 전장에 나갔던 참전용사들이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다는 참혹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사들이 보도되며 많은 한국인들이 돕기 위해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을 다 알 수는 없기 마련이기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한국 기업이 한국 역사상 이례적인 지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 전부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대대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처참한 집을 비롯해 무더위 속 씻을 수조차 없었던 열악한 환경에 사는 참전용사들에게 주거 개선을 비롯해 전자제품, 식사 지원까지 한국을 비롯한 참전국들을 직접 발로 뛰며 후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그 오랜 시간의 끝없는 발걸음 속에 현실적 예우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낸 것인데요. 기업명 인프레쉬. 이곳은 현재 6.25 한국전쟁 당시에 태극기가 새겨진 이 카드단 한 장으로 서울, 경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부산 등 전국에 지정된 식당과 카페에서 모든 참전용사들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말 파격적인 후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전국 식당과 카페를 대상으로 점자 메뉴판을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이는 가게들은 인프레쉬를 통해 점자 메뉴판을 무료로 배포받았던 곳들로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용사들이 카드만 내밀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할 것임을 약속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역사상 처음 진행하는 지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프레쉬라는 기업이 극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며 적자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믿을 수 없는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인프레쉬는 지금까지 기업명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한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비롯해 시력을 잃어가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대규모 안질환 수술 지원, 전쟁 중 한쪽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에게 전동 휠체어를,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태국 참전용사에게 후원금 전달과 손자 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매일을 쉴 틈 없이 보답하며 지내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례적인 행보, 아름다운 기업. 전쟁 참전에 감사를 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선한 기업의 표본을 보여주는 인프레쉬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용기를 잃지 말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실제 이선희, 김용태, 박영권, 이고은 등 평범한 한국인들이 모여 여러 참전용사들에게 함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프레쉬는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또 한 번의 시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곳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조국의 자유를 위해 자원한 경주학 도병들의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의,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참전의지가 담긴 서명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무려 41년간 기술력을 갖춰온 장인을 통해 오랜 시간 이 태극기를 만들어 온 것인데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차키, 가방, 휴대폰 등에 달 수 있는 특별한 키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합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인프레쉬를 중심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고 있고 실제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더욱 많아지길 바라며 저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